재산을 지키면서도 개인위생 절차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고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게 한 3억 원 정도가 돼 있고, 그래서 처분했을 때 한 2억 정도가 남게 된다. 그 2억 정도 되는 재산을 처분 청산했을 때 남게 되는 돈은 채권자의 돈으로 귀속이 돼야 되겠죠.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집을 지킬 수 있게끔 할 때에는 변제율에 청산됐을 때 포함되어야 될 2억 원이 추가로 변제되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변제 계획안이 작성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소득 자체에 대한 변제율이 올라가고 전체의 변제 기간, 이게 3년 36개월로 끝날 게 60개월로 연장되어야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, 그렇지만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동산 자체가 한 번 정도는 지켜질 수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. 그리고 더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차량과 관련돼서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되느냐, 이 점에 관련돼서는 법원에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서 필요 범위 안에서의 차량 보유, 운행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된다면 그 점에 관련돼서도 재산 처분이 아닌 다른 형태로서 청산 가치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이야기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? 변제율이 올라갈 수는 있다. 근데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의 변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재산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월 변제금 관련돼서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. 내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하고 실수령액을 받는 금액에서 법원이 정하고 있는 중위소득 60%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, 이게 원칙적으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. 자, 그럼 월 변제금이 그렇게 빠지고 나면은 제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요?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법원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생계비를 인정받고 월 변제금을 변제율로 집어넣어서 지급할 수 있느냐라고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소득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우리 아이가 아파요. 배우자가 병원을 맨날 다닙니다. 기본적으로 매달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월세 같은 게 있어요. 또 자녀가 1명, 2명, 3명 뭐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어요.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? 애들 관련된 양육비가 들어가죠.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거기 관련돼서 가족 숫자의 증가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 더해서 특별하게 인정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비용 같은 것들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봐야 됩니다.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무실들도 있고, 또 이 내용 관련돼서 굳이 해봐야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최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소명을 해보고, 우리 회생팀에서 그런 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법원이 그거를 고민을 해보고 회생관리위원이 따져보고 안 된다 하는 것하고,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원칙대로 덧세 뺄세만 해서 생계비 결정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. 얼마라도 인정이 된다면 그 작은 돈 같지만 절대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가 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. 그렇게 해서 굉장히 탕감률이 높은, 면책률이 높은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,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그 채무에 대해서도 당연히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서 탕감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, 어찌 보면 현재 2026년도 대한민국의 증시의 굉장히 비판을 받는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을 받는 그 모양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손실을 보거나 곧버스를 타서 실패를 했거나 또는 잘못된 종목을 골라서 시기적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.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, 한 가지는 이제 도박은 상당히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보정 명령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도박빚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주식 투자나 아니면 코인 투자와 같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도박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파산 절차를 전부 이용할 수 없다라는
이루어졌다라는 건 아니고요. 모든 돈이 도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도박 채무 관련돼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요. 그럼 도박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느냐? 빼고 합니까? 그렇게 보지는 않고 목록에는 올라가요. 근데 청산가치로 도박 채무 전체 100%를 잡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? 도박으로 발생된 채무와 관련돼서는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전액을 다 갚아라 라고 해서 변제 계획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는 거죠. 주식과 관련된 거, 또 코인 투자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지방에 있는 일반 법원들, 회생법원 아닌 일반 법원들에서는 일부를 또는 전체를 청산가치로 집어넣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나오긴 합니다.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, 이런 점과 관련돼서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 지금 막 설립된 회생법원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준칙을 여러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회생 전문 로펌과 같이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회생 절차 관련돼서 기간은 3개입니다.